단일화 의지는 재확인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이 야당에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된 박영선 후보와 열린민주당의 후보인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도 남아있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앞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박 시장의 공적을 높게 평가한 바 있고 박영선 후보에게 입장을 물은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원순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의 주요 주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행보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당 후보로서의 사과의 말씀이나 위로의 말씀이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성의 날을 맞아서 사과를 했다는 말씀을 듣고 다소 의아했습니다. 절절한 진심을 담은 사과가 과연 여성의 날이라야 가능한 것인지. 박영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출마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야당 후보들의 어떤 반응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자, 이 김진애 의원이 사실은 박 시장에 대해서 공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오점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른바 2차 가해성 논란의 발언을 했고 박영선 후보에게 입장을 물어봤잖아요. 네. 자,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 논란까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김진애 의원이 던진 화두에 대해서 화답하는 어떤 성격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로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아마 시점만 조율하지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이 박원순 후보의 성비위와 관련해가지고 촉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원 당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당의 공당 후보로 나선 박영선 후보가 어떠한 메시지도 내지 않는다? 그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3.8 여성의 날을 맞아서 사실상 기획한 사과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당성과 진정성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사과를 안 할 수 없는 국면에서 여성의 날이라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사과를 한 게 진정성이 훼손되는 요인인지는 좀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은 그 카테고리를 넓혀서 2차 가해라는 범주 안에 넣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부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이게 정치적인 공세로 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서울시 안에서 성비위가 있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상식이지 그냥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진애 의원과 전 의원이죠. 정봉주 전 의원은 민주당을 연일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번에 선거가 상당히 팽팽하다는 거. 이럴 때 안전하게 가고 당의 보호하에서 가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자칫 안전하게 갔다가는 안전하게 패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성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비형 정당이 되었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이제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몫입니다. 이재명 기자,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감나무 밑에서 왜 기다리기만 하냐, 수비형 정당이 됐냐, 민주당 압박하는 건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진애 후보는 지금 여러 차례 상호 토론을 좀 요구하고 있죠. 3차례 이상의 토론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는 불리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인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에서 아마도 이제 당원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 쪽에서 염려하는 건
그렇게 이제 당원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단일화 경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지금 이제 앞으로 물론 봐야겠지만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여야 굉장히 팽팽하게 좀 균형을 두고 있고 예. 굉장히 박빙의 싸움 될 것이 하는데 그것이 여권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소극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변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늘 1위 주자가 앞선 주자가 사실은 더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김진애 후보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사실 의원직까지 사퇴를 하면서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손톱 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예. 아닌가 싶은데 전 지난번에 박수현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박영선 후보가 본인의 또 존재감을 더 키워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단일화를 해 나가야 되죠. 그런 점에서 자꾸 저렇게 열린민주당 쪽에서 뭔가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박영선 후보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박수현 대변인께 짧게 여쭐게요. 반드시 이제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박영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김진애 의원 발 이런 어떤 공세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단일화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여론조사를 봤지만 뭐 총력을 다해도 지금 부족하고 따라가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 지지율도 이제 필요하다. 그럼요. 단일화라고 하는 건 저희가 더 절체절명이죠. 다만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김진애 후보는 이제 도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TV 토론 3번을 요구하고 있고 박영선 후보는 좀 2번만 하자 이런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본선에서 야당 후보의 주요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되고 박영선 후보의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 좀 줄이자 이런 속내가 있는 것인데 아마 오늘 중으로 합의가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